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주식상학교 담당하고 있는 정종택 어드바이저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3.1절 연휴 때문에 제가 방송을 좀 못했었고요. 지난주 이어 격주로 오늘 좀 진행하게 됐는데요. 사실 지난주 첫 거래일이었던 화요일, 3월 달 그 초반 거래일도 굉장히 좀 큰 낙폭이 좀 있었고요. 오늘 시장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좀 대자비처럼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 중심에는 우리가 지난주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거의 지수 기준으로가 지수니까 거의 개별 종목처럼 좀 주식이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보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관점은 항상 그 결과부터 얘기 좀 드려보자면 결론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지수의 조정과 개별 조정의 어떤 조정은 저는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변동성이 없다고 한다면 매수의 기회로 계속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요. 지수가 지난주 화요일 날 급락이 나왔던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흐름들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의 분위기가 매도세가 좀 덜하다든지 오히려 어느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난주 있었던 저점 위에 좀 지수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지수가 좀 견조하고요. 앞으로 어느 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지 이 부분은 좀 핵심적으로 좀 얘기 드릴 텐데요. 바로 좀 본론 들어가서 또 설명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이란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측면에서는 유가가 좀 상승된다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하게 될 거고요. 그러한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계소득이 조금 가처분 소득이 내려지면서 소비가 좀 둔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마침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을 좀 억눌렀던 중요한 좀 키워드 중에 하나는 스태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좀 우려감들이 좀 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일중 최저점을 찍고 좀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그래도 양호한 흐름대로 좀 마감됐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보면요. 서킷 브레이크가 지난주에도 한번 걸렸었고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발동이 됐었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위든 아래든 데일리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올라왔던 강세장에서 지극히 좀 매번 좀 나오는 조정 국면이라 좀 보는 게 맞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보통 좀 통계적으로요. 서킷 브레이커가 좀 발동이 되면은 지수가 회복하는 구간까지 대략적으로 한 1개월 정도, 그러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한 20일 정도 좀 걸렸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3월 말 그리고 4월 초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그래도 급락이 연출되기 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좀 밀어냈던 흐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소폭 낙폭을 줄여줬던 뉴스들도 몇 가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좀 공조들을 통해서 비추류를 좀 방출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오늘 주가가 정말 드라마틱했었죠. 100불을 돌파해가지고 110불까지 돌파했던 흐름들이 그래도 장 막판에는 100불 언저리까지 좀 내려왔다는 측면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증시에 어떤 지수를 좀 되돌림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3월 말까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본다고 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엔비디아 GTC가 16일부터 좀 예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반도체 IT, 전자기기 쪽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려낼 수 있다는 측면에 좀 중요한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좀 예정돼 있죠.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회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 중에 마이크론 실적이 좀 중요한 좀 중요한 좀 트리거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자고 했을 때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가는 과정 속에서는 조금
좀 봉합될 수 있는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긴 하지만 사실 미국의 지금 행보를 좀 우리가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왔던 측면에서는 중국이 우회의 경로로 지금 원유를 사들이는 측면에서는 주요 주체가 이제 이란과 어떤 베네수엘라였거든요. 결국 이 이면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힘겨루기가 계속적으로 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 말, 4월 초에는 어떤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조금씩 봉합이 되고요. 지수도 완만하게 좀 회복을 하면서 그 종목들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좀 될 거라는 포인트에 좀 맞춰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조정받았던 구간은 사실 예수금과 현금이 있다고 한다면 좀 매수의 기회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 그 전에 나는 좀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주식에 좀 100%를 좀 담으셨다. 좀 제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나 이익의 어떤 성장치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3월 말 그리고 4월 초에는 어느 정도 개별 종목들도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얘기들과 보유하시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좀 흐름들도 좀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각 업종별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 있게 좀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제가 매수의 기회였다는 측면에서는 좌측에 코스피 기간별로 우선 1개월 그리고 3개월 그리고 6개월, 1년 동안의 어떤 지수의 반등 흐름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1개월만 보더라도 보통 1개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는 그 전까지 지수가 회복됐었고요. 3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평균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감안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3개월 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된 그 이전보다 더 많이 지수가 올라갔다는 측면들 그거는 3개월, 6개월,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매수에 좀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좀 포트마다 좀 다르시겠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좀 포트가 주식의 100%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구간에서 뇌동 매매를 하고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종목의 주가 되돌림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예수금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올해도 성장의 스토리가 좀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또 추가적인 어떤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기회 구간이지 않을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매수의 기회였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고요. 그 유가 상승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긍정 섹터 또는 뭐 중립 섹터 그리고 또는 부정적인 섹터들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싹 스크리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유가 상승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섹터를 본다고 한다면 우선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정유도 있긴 하지만 S-오일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았었죠. 그리고 전 두 번째 쪽에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LNG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걸프국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원유 시설들, 뭐 석유 시설들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LNG 시설들까지도 같이 타격을 좀 받았다는 측면인 거죠. 근데 LNG라는 건 사실 중동에서 나오는 LNG도 있지만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LNG 쪽,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셰일가스라든지 LNG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서 석유 시출한다든지 부분들의 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LNG 쪽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나오는 LNG를 결국에는 배에 실어서 LNG 선에 실어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LNG 선을 만드는 기업들, 거기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와 본행지를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좀 긍정 섹터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은 LNG 쪽 먼저 좀 얘기 좀 드리겠고요.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태광이라는 기업을 한번 주가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광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조금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좀 낙폭을 빠르게 좀 만회하는 흐름들 좀 나왔고요. 뭐 자주 얘기 드리지만 좋은 기업들, 뭔가 모멘텀이 꺼지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평선 부분에서 좀 반등이 좀 나오거든요. 오늘 뭐 태광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좀 뉴스도 있긴 했지만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LNG 터미널에 들어갈 어떤 피팅 밸브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조선 밸브들 이런 쪽에 좀 수혜를 받을 거라는 측면에서는 태강이라는 기업의 좀 주가 움직임이 좀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좀 하고 싶어하는 거 군함 그렇죠? 그리고 함정 이런 쪽에서는 또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들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뭐 첫 번째로 이번에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었고 HJ 중공업이라는 기업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지난주에 이제 시장 급락이 좀 나오면서 동반해가지고 좀 주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개파락해서 좀 양봉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3거래일 연속적으로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LNG 쪽과 관련된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흐름들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사실 뭐 S&T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그 LNG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본행지 기업들, 뭐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런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좋았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단발성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에너지 패권 쪽에서 미국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스텝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기자재, 본행제 기업들, 피팅케이블 기업들 저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좀 됐고요. 바닥에서 첫 번째 주 양봉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좋은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서도 좀 한 가지 더 본다면 STX 엔진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 기업도 사실은 장기평선에서 좀 오늘 다시 한번 좀 안착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한 3거래일 정도 지수가 변동성이 워낙 크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정도는 오늘 시초가보다 위에서 마감하는 양봉 흐름들이 좀 연속적으로 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좀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뭐 조선기자재 쪽, 뭐 LNG 쪽 관련된 얘기들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료로 좀 돌아와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좀 유의미한 좀 섹터 쪽에서 한다면 저는 우선 뭐 원전도 좀 포함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도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제약바이오로 하는 게 어떤 물질들이 오고 가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거는 이제 바이오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기술 이전을 잘하는 게 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 AI 이제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몇몇 기업들은 주가 움직임이 좀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수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었는데 좀 탄력성이 좋았던 바이오 몇몇 기업들 보자면 우선은 첫 번째로는 올릭스라는 기업도 한번 좀 볼게요. 사실 바이오 쪽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RNA 치료제거든요. 유전자를 좀 편집한다는 측면에서는 빠르게 좀 상업화시킬 수 있고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는 아이오니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올릭스라는 좀 주가 움직임 기업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한번 설명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지난주에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최근에 탄력성이 굉장히 좀 좋고요. 종가도 계속적으로 신고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만큼 RNA 쪽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들이 견조하고 좋다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기업도 있어요. RG노믹스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한번 차트 흐름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RG노믹스도 보시면요. 3거래일 동안 우선은 지난주 목요일 날 상한가 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오늘까지도 굉장히 지수보다는 탄력성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T팜도 한번 좀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뭐 ST팜 워낙 좀 잘하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아이오니스라는 기업의 어떤 상업화 물량들, RNA드 물량들, 올리고 관련된 물량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사도 사실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 부근에 좀 있고요. 요 세 개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또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자료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유가에서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섹터 내에서도 이게 단기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뭐 스윙적으로 또 중기적으로도 좋은 모멘텀들이기 때문에 LNG 쪽 관련된 피팅과 기자재와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시자라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중립적인 섹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좀 되어 있고요. 우선은 대표적인 기업들, 우리나라 증시를 굉장히 강하게 이끌었던 섹터,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해서 저는 우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지난주에, 오늘은 사실 지난주 상승폭을 반납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흔들림이 있기는 했지만 PSK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또는 TCK라든지 리노공업이라든지 사실 지난번 뭐 주식사관학교에서도 좀 자주 다뤘던 테마이기도 했었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쪽 뭐 DKT라는 기업은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나왔었는데 저는 어떤 수급적인 이슈에 의해서 좀 주가가 좀 눌렀다고 보고 있고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라고 한다면 우선은 현대차, 뭐 기아, 뭐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이 좀 될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자동차 기업들이 아니죠. 피지컬 A와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옵티머스가 있다면 현대차한테는 이제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피지컬 AR은 기업으로 다시 한번 좀 재평가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쪽에 좀 조정을 받았던 기업들 더 사실 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고점에서 좀 물려있는 좀 걱정이 크시다는 분들은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홀딩하는 전략들도 충분히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몇몇 기업들 업종을 좀 얘기 좀 드려보자면 2차 전지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2차 전지가 뭐 전기차 캐즘이 끝났다라는 측면보다는요.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높아지면은 온사이트에서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쪽이 SOFC, 그렇죠? 연료 전지가 될 거고요. 또는 신재생 에너지. 물론 오늘 좀 급락을 좀 맞기는 했지만 지난주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금요일날 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빠르게 AI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겠죠.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에너지를 저장시켰을 수 있는 ESS가 중요하다는 측면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AI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올해도 저는 메인스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ESS, 에너지를 계속 좀 저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 또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쪽, SFC라든지 그리고 저는 태양광 이런 쪽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를 좀 키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몇몇 기업들 좀 볼 텐데요. 반도체 쪽에서는 우선 소부장 대표적인 기업들, 대형주 좀 위주로도 좀 설명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리노공업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좀 좋았었는데요.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우선은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상승폭을 좀 지키지 못하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좋은 움직임들이 좀 나왔다는 측면들. 오늘 주가는 마이너스 한 6% 정도에서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 제가 요거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잠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넘어가서 한번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는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리노공업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리노공업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죠? 리노공업을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주가 움직임이 견조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따가 제가 감히 오늘 방송 제일 말미에 드리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저는 핵심 트리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리노 같은 경우 충분히 뭐 수급적인 부분들 기대감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은 주가가 굉장히 좀 버텨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 좀 키우자 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ESS 쪽도 좀 넘어가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서진 시스템 한번 좀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볼까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 2월 27일 날 좀 고점을 찍고 그래도 기술적으로 요 장대양봉의 시초가라든지 그렇죠? 시초가는 요 정도 라인일 거고요. 그리고 중시가 라인은 요 정도가 좀 될 텐데요. 결국에는 유가를 빠르게, 그렇죠? 이제 석유가 아니라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빠르게 공급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ESS에 대한 저장 장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주가에 조금씩 좀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립 섹터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좀 엣지 포인트를 찾아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 섹터와 관련된 좀 부정적인 섹터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좀 얘기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철강, 항공, 뭐 화학, 뭐 증권, 뭐 전체적으로 있기는 하지만요. 결국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다고 한다면
좀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어떤 이 유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좀 지속되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요즘 이 섹터에 좀 포지셔닝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포인트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사실 제 오늘 주식사관학교에서 내용 중에 저는 가장 하이라이트로 생각하거든요. 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꼭 열심히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당장 내일 나올 이벤트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타임폴리오 쪽에서도 나오고요. 삼성에서도 나오는데요.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내일 상장이 되고요. 그리고 한화자산운용에서도 코스닥 150 기반으로 된 ETF가 이제 좀 조만간 상장된다라는 측면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니노공업 그리고 뭐 TCK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왜 잘 갔을까요?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ETF가 나온다? 코스닥 액티브 ETF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150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한테도 수급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액티브 펀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시장에서 관심받지 못했던 이슈들이 이런 개별 종목의 이슈가 더 부각이 되면서 훨씬 더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좀 처리가 좀 되어 있는데요. 바이오. 아까 우리가 긍정 섹터에서 좀 다뤘던 섹터고요. 중립 섹터이긴 하지만 주가 흐름이 견조하다는 측면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립 섹터이긴 하지만 자동차 플러스 피지컬 AR 연결되는 현대차. 그러면은 결국 로봇과 자율주행 쪽. 그리고 연초에 강했던 섹터들은 보통 그 해에 주도 섹터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자율주행과 우주항공도 포함된다는 측면인 거죠. 사실 이 주요 섹터를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요. 아, 여기가 굉장히 좀 우주공산인 섹터구나. 최근에 굉장히 좀 쉬었기 때문에 수급들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빈집일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트리거는 내일 ETF가 좀 상장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섹터가 저는 3월달, 그렇죠? 그리고 4월달 초반까지도 계속적으로 강세 섹터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코스닥 150 포함된 기업들은 강했어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한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좀 수급도 들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코스닥에 좀 분류를 좀 해보자면 1조 원 언더에 있는 뭐 8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수급들이 계속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뭐 5천억 정도, 그렇죠? 그리고 한 3천억 정도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쪽으로 수급들이 착착착착 차워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3월 달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좀 지수에 대해서 걱정도 좀 내려놓으실 거고 이쪽의 섹터에 좀 포지셔닝 하고 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회들도 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힘든 시장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좋은 주식은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공포에서 좋은 주식을 조금 더 사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100%여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기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은 회복해 갈 거니까요. 거기에 좀 힘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종목에 대한 문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거, 내 종목 좀 어떻게 해요? 라고 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화면에 QR코드 나가거든요.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QR코드에 갖다 대셔서 노란톡에 좀 들어오시면 제가 상담도 좀 도와드리고 오늘 잡아드린 주도 섹터에서도 매력적인 기업들, 뭐 뉴스가 좀 나오거나 중요한 공시가 나왔거나 이런 기업들도 좀 자주 얘기 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노란톡에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3월, 4월 같이 저랑 노란톡에서 좀 호흡해 보시죠. 그리고 공개 방송도 좀 잠시 후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폭락장인데요. 아무래도 폭락장에서 여러분들 좀 계좌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별다른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큼은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짧고 굵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딱 30분만 시간에 할인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6시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공개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좀 많이 지치게 합니다. 예, 절대 지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시장 좋아질 테니까요. 좋은 기업들에 집중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